이 거지 같은 새끼야. 난 이제 당신 같은 루저랑 1초도 못 살아. 비 오는 밤 집 앞에서 국밥을 먹고 있던 저는 고개를 들어 눈앞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던 전부인 김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오만하게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너덜너덜한 패딩에 부서진 구두를 신은 초라한 중년 여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오랜만이야. 손을 내미는 그녀를 보며 저는 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여보, 여보, 우리 됐어. 1등이야. 1등. 퇴근 후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발광하는 아내를 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1등? 로또 1등. 45억이야. 45억. 아내는 휴대폰을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첨 확인 화면에는 정말로 1등 당첨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야. 우리 인생 역전이야. 이제 이 좁은 전세방 탈출이다. 저는 아내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결혼 7년 차, 빚 5천만 원에 허덕이던 우리 부부에게 내려온 기적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선 침착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 절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집 사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제품에서 빠져나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획? 무슨 계획? 응? 당연히 돈 관리 계획이지. 필요 없어. 그리고 아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혼하자. 뭐? 이혼. 45억 갖고 당신 같은 루저랑 살 이유 없잖아. 제 손에서 맥주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맥주가 쏟아지며 거품을 냈습니다.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똑바로 들어. 나 이제 당신 같은 월급쟁이랑 쪼들리며 살기 싫다고. 45억 있으면 강남에 집 사고 외제차 타고 명품 사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그게 말이 돼? 7년을 함께 산 부부가 7년? 그 7년이 나한테 뭘 줬는데? 좁은 전세방에서 시어머니 눈치 보고 배달 음식도 못 시켜 먹고 친구들 만나면 명품백 하나 없어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 아내의 눈에는 저를 향한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정신 차려. 그 돈은 우리 돈이야. 같이 잘 쓰면서 살자. 응? 우리? 웃기지 마. 내가 산 복권이야. 내 돈이라고.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지. 서류에 도장만 찍어. 위자료는 5천만 원 줄게. 그것도 많이 주는 거야. 5천? 45억 중에 5천? 싫으면 법원 가든가. 근데 내가 변호사 선임하면 당신 한 푼도 못 받을걸? 내 명의로 산 복권이니까. 저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 당신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가난하고 무능하고 볼품없는 남자. 그게 당신이잖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던지고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즉시 당첨금을 수령했고 세금을 제외한 32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로 5천만 원만 던져줬습니다. 이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해. 법적으론 한 푼도 안 줘도 되는 거야.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던 저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즉시 강남에 15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샀고 외제차를 굴리며 SNS에 사치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해시태그 부자 생활, 해시태그 펜트하우스, 해시태그 자유.
사진 속 아내는 명품으로 치장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당신이 버린 나, 이제 당신 없이도 잘 살아갈 거야. 5천만 원 중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저는 작은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2시까지 튀김을 튀기며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항상 맛있어요. 사장님 혼자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단골 손님들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1년 후 저는 2호점을 냈고 3년 후엔 프랜차이즈 5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제 아내 은지였습니다. 사장님, 저기 알바 지원하려고 왔는데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그녀의 미소에 아, 네. 이력서 주세요. 은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했지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금세 매장 관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오빠, 제가 새로운 메뉴 개발해 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 이거 맛있는데? 은지 씨 재능 있어요. 에이, 그냥 좋아서 해본 건데. 2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은지는 전처와 달랐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습니다. 오빠, 오늘 매출 좋네요. 저녁엔 제가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전처는 가끔 SNS로 보이는 소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3년 차쯤 전처의 SNS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투자의기제, 해시태그 수익률 500%, 해시태그 따라하면 부자,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온갖 투자에 손을 댔다는 게시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어차피 32억이나 있는데 뭐. 저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 차 게시글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오늘 거짓골을 한 전처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깨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백을 들고 으스대던 그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다 잃었어. 집도 차도 돈도 전부 다. 32억을 가상화폐에 20억 날리고 주식으로 10억 날리고 나머지는 사기당했어. 투자하면 100% 수익 난다는 그 새끼들한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지금 사는 곳은 있어? 고시원. 한 달에 30만 원짜리. 명품으로 치장하고 펜트하우스에 살던 여자가 월 30만 원 고시원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편의점 일도 하는데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아. 관리비 밀려서 쫓겨날 것 같아.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려는데 수진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민우야,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나 정말 잘못했어. 진심으로 후회해. 다시 당신이랑 살고 싶어.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돌아보니 아내 은지가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재혼했어? 네. 2년 전에요. 은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분은? 아,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수지는 은지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은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아기도 있구나. 네.
3개월 후면 태어나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수진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멈췄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저는 1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끼니라도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명함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여기 제 가게예요. 일할 사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최저시급은 드릴게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돈과 명함을 받았습니다. 민호야, 전처분이니까 이 정도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자는 건 불가능해요. 저는 은지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가요, 여보. 응. 뒤에서 수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띠리링,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김수진입니다. 알바 자리 아직 있나요? 진심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홀서빙 사람 필요하다고 했잖아. 이 사람 쓸까? 은지는 제 휴대폰을 보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전처 맞죠? 응. 괜찮겠어요? 마음 안 아파요? 아니, 이미 다 끝난 사람이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기회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은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마음이 넓어도 너무 넓어. 그래서 당신한테 반한 거잖아. 저는 수진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가게로 오세요. 면접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정확히 9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게 빗은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앉으세요. 면접은 짧았습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급은 최저시급. 주 5일 근무.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둘게요. 네. 여긴 일터예요. 사적인 감정 개입하면 즉시 해고해요. 알겠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지는 제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생각보다 성실했습니다. 항상 정시에 출근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으며 청소며 설거지며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했습니다. 어느 날 장사가 끝나고 마감 정리를 하는데 수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네, 정말 감사해요. 일한 만큼 돈 드리는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요.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년 전에 제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매일 후회해요.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사장님은 저 원망 안 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원망했죠. 많이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네. 수진 씨가 떠나줘서 제가 정신 차렸거든요. 그리고 은지를 만났고요. 만약 수진 씨가 안 떠났으면 저는 아직도 무능한 남편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 제 인생을 스스로 망쳤네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네. 그로부터 한 달 후 은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보, 아들이에요. 건강한 아들.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다니. 그날 저녁 직원들에게 돌잔치 초대장을 돌렸습니다. 수진에게도요. 사장님, 저도 가도 될까요? 직원인데 당연히 와야죠. 돌잔치 날
작은 피로연이었지만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단골 손님들, 직원들, 친구들. 수진도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돌잡이 시간. 자, 우리 준호가 뭘 잡을까요? 아들은 기어가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 가수 하려나 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밖에 나가보니 수진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요? 아, 네, 곧 갈게요.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붉었습니다. 부러웠어요. 네. 사장님 가족. 너무 행복해 보여서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저요? 어떻게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착각했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네. 진짜 행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는 거예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천천히 다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사장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요. 내일 출근해야죠? 네. 1년 후, 수지는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저희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며.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잘 됐네요. 새 직장에서도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 수진에게서 청첩장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 결혼해요. 괜찮으시면 와주세요. 결혼식장에서 본 수진은 5년 전의 오만함도 거지 시절의 비참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행복한 신부의 얼굴이었습니다. 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축하해요, 수진 씨. 감사해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그녀는 활짝 웃었습니다. 사장님도 항상 행복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물었습니다. 여보, 전처분 결혼식 어땠어요? 행복해 보이더라. 다행이다. 근데 여보는 안 아파요? 응? 전처가 행복한 모습 보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아파. 오히려 다행이야. 왜요? 그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복수한 것처럼 느껴질까봐. 나는 복수 같은 거 안 했거든. 그냥 내 인생 열심히 산 것뿐인데. 은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역시 우리 오빠. 멋있어. 당신은 더 멋있어.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기다리는 집, 따뜻한 저녁이 기다리는 집. 그곳이 제게는 45억보다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돈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까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 전처는 45억을 손에 쥐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일까요? 돈을 가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큰 돈을 손에 쥐면 돈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람들과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